2026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죠. 바로 최저시급 1,320원으로요. 종전보다 2.9% 인상된 결과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최저임금과 관련해 항상 듣게 되는 노자님들의 질문과 오해를 풀어드릴까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준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320원이고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 215만 6,880원이 되고요.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588만 2,560원이에요. 약 2,6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죠. 올해에 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약 2.9% 인상된 결과인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3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약 4,700만 원 수준이라고 하죠. 그럼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되네요.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약 5천만 원 수준이니까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기는 결과가 되고요. 항상 최저임금 결정 시즌이 되면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서 정부가 중간에서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힘들게 진행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금액을 보면 대다수 노자님들이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하지만 또 반대로 월급을 주어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하소연을 하시게 되죠. 규모가 크거나 재정상황이 좋은 기업 입장에서야 인건비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로봇 투입이나 자동화를 추진하여 인건비 인상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사장님과 노자님이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노자님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이 되시는 거죠. 최저임금법은 강행 규정이라서 노자님이 동의를 하거나 합의해 주시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획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더라도 유효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어요. 사장님과 노자님이 근로계약을 이렇게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1년 이상 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만 최저임금 90%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1년 미만인 계약직 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고요.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요. 그런데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 3개월을 약정하더라도 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 노무라면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요. 여기서 단순 노무의 종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발표하고 있고요. 단순 노무의 예로는 단순 조립, 포장, 청소, 음식 등과 같은 업무예요. 이와 같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요. 둘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계약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사장님은 사업장에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가서 인가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요.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노동부에서 인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야 해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들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